반갑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장 시작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것과 대조해 본다면 제법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음봉이 좀 크게 나왔고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27이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07, S&P 500은 마이너스 0.13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뭐 경계심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좀 지켜보자 라는 어떤 관망 심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작점에서 너무 높게 출발하니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관망 심리에 의한 그런 주춤거리는 모습, 숨고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빴다라기보다는 그냥 별로 재미없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FOMC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면 나오나요? 네, 일단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사실 금리는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점도표가 나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들어가도록 하죠. 자, 뉴스를 살펴보시면 이건 또 뭐야? 10만 전자 간다에 설레는 국장 개미들. 이런 뉴스들이 갈 길을 또 붙잡는단 말이죠. 네. 삼성전자 전고점 찍을 것인가? 글쎄요, 일단은 뭐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제만 외국인들이 1조 원을 사들였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그래요. 일단은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계속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 투자자이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만, 이번 달입니다. 네, 어제만 1조 원이고요. 네, 지금까지 9월달 들어서 2조 7,500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조 2천억을 샀다. 개인들은 4조 5천억을 매도했다. 삼성전자를 아직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증시가 올라가길 바란다면 삼성전자가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신고가는 없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이서만 증시의 거의 70%를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네, 포인트 제가 계속 비교해 드리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또는 하이닉스를 사는 게 반도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증시를 올려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일 수 있겠다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본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상향 조정하고 있다. 뭐 10만원까지 나온 데도 있고요. 이제 8만원대에서 다 9만원대로 목표 가격을 높였습니다. 8만원 임박하니까 네, 이제 9만원대가 다 높이는 것 같다 보여지네요. 뭐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 이번 달 말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쩐다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 디램 업황이 2017년 초와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017년도에 이 반도체 슈퍼랠리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엄청 상승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일단 전체적으로 다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원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뭐 차익 매도도 좀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금 회복하고 무엇을 사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러네요. 그래서 9만원이 오나요? 9만원째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10만원은 아직까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넘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자, 아무튼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추가 상승을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네, 그냥 네, 미친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승까지 보고 나서 네, 매도를 고민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많이 했다 이거야. 많이 해가지고, 5.2조 원 폭풍 매수했다. 이번 달에만. 그 중에 삼성전자는 얼마 샀다고요? 2조 7천억이요. 네.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도 매수 많이 했네. 여기는 지금, 네. 어제 매수한 걸 포함 안 시켰나 본데, 네. 아무튼 그렇고, 실탄이 더 남았나? 라는 부분인데, 자, 작년 8월 이후에 24조 원을 순 매도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력, 그 매수에 대한 여력이 더 많이 남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 달에만 5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겠죠. 네. 코스피에서 4조 9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은 3천억 정도를 매수했다. 코스닥은 찬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대형주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이고, 하이닉스는 네 2조 3천억, 삼성전자는 1조 7천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달 이거 내용이 왜 자꾸 달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제 매수한 거를 더하면은 삼성전자가 2조 7천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까 그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죠. 2조 7천억으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어제 외국인 매수까지 포함시킨 거고 지금 이 뉴스에서는 외국인 매수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거고, 그럼 하이닉스도 어제 매수가 있었으니까 비슷비슷하겠네요. 둘이 합쳐가지고 일단 5조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를 강하게 집어넣으면서 걔네들 시총이 크잖아요. 걔네들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증시의 약 70% 정도를 반도체가 다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군들이 또는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반도체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뭐 다른 주도주를 찾는다. 그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시장을 끌고 올라가서 시장의 이 덕을 다 베풀어 주는데 네, 거기서 다른 주도를 찾는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국가기관산업, 지금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자동차 조금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증시가 성장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 자리를 금융이나 또는 뭐 소부장 이런 애들이 대체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조방원 이런 종목들이 대체할 수도 있지만은 자동차를 망가뜨리고서 증시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고민하실 때는 항상 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면 좀 쉬워진다. 이거는 망가뜨릴 수가 없는 기업인데 왜 이렇게 빠졌지? 네. 그럴 때 손절매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삼성전자, 네. 올 초만 하더라도 다들 손절 못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못 사서 난리죠? 네. 그때 왜 팔았을까? 그런 고민을, 그런 걱정을, 그런 후회를 분명히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연이어 급등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관련주들이 일단 올라가게 되면 분위기가 움직일 수 있겠죠. 네. 뭐 왜 올랐느냐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 호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요것만 가지고 뭐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특별한 재료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이 아이온큐가 이 양자 컴퓨터 업체를 인수한다. 그래서 시너지를 많이 일으킬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네, 그걸로 통해서 이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어서 실제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트럼프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관세보다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뭐 이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그 영국 방문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제 서로 까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자동차 관세를 지금 25에서 15%로 낮추는 네, 그런 협상을 진행했는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네, 그 국가들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만 서명이 된 거예요. 일본이 왜 서명했느냐?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투자금 엄청 갖다 밀어넣고
네, 투자금 회수할 때까지는 5대5 수익 나누다가 이제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나면 90%의 이익을 미국에다가 바치겠다.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유럽연합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아직은 25%고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더 높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조금 물론 생각하고 있겠지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는 대체품이 있지만 의약품이나 반도체는 대체품이 없습니다. 의약품이 왜 대체품이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은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안 그래도 비싼데 미국의 그런 소비자 가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얘네들은 대안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뭐 마이크론 감당 안 됩니다. 마이크론 감당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야말로 진짜 배째라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관세 올렸어요? 그럼 반도체 가격 올릴게요. 그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인가? 이거는 가격이 비싸져도 무조건 사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도 결국에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의약품을 왜 아직까지도 관세를 정하지 못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더 올릴 수도 있다,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지만 이건 협박이 통하지 않는 산업이죠. 그래서 올려라, 올려라, 올리든가 말든가,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뭐 협상 카드로 쓴다거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올려라가 될 수 있죠. 물론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나 뭐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또 옥죄는 상황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뭐 비용을 더 내라 말하는지 뭐 등등등. 그러면 이제 치킨 게임이 되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서로 간에 이제 이 무역이라는 게 협상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것이 무역인데, 이거는 지금 미국만 좋은 무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로, 미국에게서 모두가 등을 돌리는 그런 형태가 일본은 달라붙어 있긴 해요. 그래서 모두가 등을 돌리고 아예 중국이나 인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그런 시장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쪽이 잘 되면 유럽이랑 이렇게 붙어서 다 이제 등 돌려버리면 어쩔 거야. 그러면은 미국이 순식간에 위기가 올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깡패짓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자기들도 이제 뭐 생각은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저거는 사실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의약품 관세 어쩌고저쩌고 계속 협박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다 생각되네요. 참고하시고, 자,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임박해 있고 인도와는 협상을 재개하려고 한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을 완전히 등 돌리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번에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인도가 중국하고 달라붙어 있으면 걔네들만 지금 인구가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야, 그거면은 진짜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혼자서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인도가 아직까지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휘둘리는 상황인 거지. 중국처럼 이제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해가지고 높은 상황으로 들어왔다라면은 미국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뭐 미국도 머리가 좀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좀 내려간 이유를 보려고 하는데 왜 이론보다는 다른 게 계속 나오지? 여기 있다. FOMC 앞두고서 약보합 마감,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재료가 없다. 그냥 뭐 차익 실현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은 이제 약간 관망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지난해 12월이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처음인 건가요? 금리를 인하하는 게 진짜 오랫동안 안 하긴 했다. 파월도 오랫동안 버티긴 했어. 그죠? 지금은 이제 4.25에서 4.5를 0.25 정도 인하할 것이다. 자, 시장의 이 인하 가능성은 96%.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누구의 질문이었지? 네, 혹시 미친 척하고 파월이 금리를 안 내리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다 엿대는 수가 있겠죠? 그럼 다 엿댑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럴 일은 이번에 없을 것 같아요.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그냥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도표가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FOMC가 2번 더 남았어요. 그 시점에서 금리를 2번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건너뛰고 12월 달에만 내릴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보고 네,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증시가 또 한번 휘청일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더 해나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오게 됐다. 점도표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 9월 말고요. 네. 0.25씩 뭐 0.5% 더 내릴 것이다, 아니면 뭐 1% 더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상당한 정도의 네, 주가 상승이 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요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소매 판매는 일단은 괜찮았네요. 네, 이거 걱정했는데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고서 걱정했었는데 소매 판매가 좀 늘었습니다. 네, 전망치가 0.2였거든요. 근데 0.6% 증가했다.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 일단 소비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일단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점도표에서 또 발표가 될 테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바로 앞에 거, 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자체가 뭐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일단 FOMC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은 좀, 네, 이제는 좀 쉬어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대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매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증시는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외국인이 이끌고 있다, 오늘도 매수한다? 그럼 오늘도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증시의 하락 포인트는 일단 반도체에 쉬어가느냐 안 쉬어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정도로 체크하시고요. 오늘 아침 시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네, 코를 풀다가 방송을 멈췄다가 막 비염이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올라가는 거 양해 바라고요.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